안녕하십니까. 농학박사 이장희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3년간 연구직 공무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005년도에는 연구원 벤처 창업을 시작해서 바이오 컬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자격상으로는 농학 박사, 그 다음에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이런 자격이 있으며 현재 특허를 한 25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암대학교 개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호서 인공수정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주 교재는 가축 인공수정사 한 권으로 끝내기, 주 시대고시 기획에서 출판한 이 교재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 수험 준비서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주로 인공수정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로는 반려동물 인공수정 및 수정 이식에 대한 교재도 있습니다. 이런 가축 외에 반려동물 인공수정과 수정 이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생명과학 기초, 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실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축산학 개론, 번식학, 육종학,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 다음 기출 문제 및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인공수정 이론 및 실기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 취득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 또 그 다음에 인공수정사가 알아야 할 과학 기본 지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축산계열 전문대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 강의를 듣고 인공수정 기술이라든지 또는 인공수정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1년도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이 8월 28일,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10월 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을 준비해서 이론 필기에도 합격하고 실기에도 합격하면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을 실수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 수강 대상자는 고교, 실업계, 축산계열 또는 농업계 실업계 고교, 그 다음에 전문대학, 대학 등의 학기 중인 학생, 축산계열 관련 학생들이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 학생, 그 다음에 이수 자격 취득 시박점이 부여되는데요. 시박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학점을 추가적으로 더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도 이 인공수정 자격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축산 가축 인공수정 전문 기술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 자가수정이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에 이렇게 공직 근무 희망한 자들은 전문 기술을 취득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동물의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말, 사슴, 개, 고양이, 염소, 토끼, 어류, 곤충 등의 인공수정에 인공수정 기술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희망 사람은 본 강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인공수정사라든지 정액 등 처리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희망자 또는 기술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자가 인공수정 기술 취득 희망자,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의 농업인 자가 인공수정해서 수태율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문 축산인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기농, 기촌, 기어촌 창업 희망자, 희망 지역에서 가축 인공수정 소를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 가축 인공수정 컨설팅, 자격준비라든지 정액 생산, hin환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해난 기술을 개선하거나 또는 자격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인공수정의 중요성은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지금까지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인공수정만큼 인류의 식량난을 크게 기여한 기술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공수정은 특히 동식물 개량과 생산성 증대에 아주 크게 기여해 왔는데요. 우리 예를 들면은 한우, 유구, 비거시의 숫것이 1985년도에는 376kg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542kg으로 약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젖소의 산유량도 1985년도에는 5,412kg 좀 평균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8,900, 약 9,000kg까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의 일당 정체량도 물론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공수정에 의한 가축의 개량 또는 인공수정에 의한 식물의 개량으로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기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미래 산업에는 가장 가까운 생명공학 기술이 인공수정 기술입니다. 생물학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고 체내 삽입기형기기 이러한 모바일 또는 전자무시, 생체 컨트롤 기술 이러한 것들 인공수정 기술이 접목되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산업체의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먼저 동물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각인이론, 이 각인이론을 제창한 사람이 동물 행동학자이면 노벨 수상자는 폰나트 로렌츠인데요. 이 로렌츠는 각인 이론을 야생거위를 부화시켜서 야생거위가 처음에 부화될 때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각인 이론을 제창해서 노벨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본인도 각인 이론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화 실험을 해서 청동오리를 부화해서 이 청초라고 하는 이 병아리를 본인은 한 달 가까이 키웠더랬는데요. 본인을 어미로 인식해서 본인을 따라다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로서는 부화, 아까 말씀드렸던 각인 이론도 마찬가지지만은 푸엥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행위예술가인데요. 이 푸엥 슈바는 프랑스 파리역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를 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달걀을 품어서 알을 품어서 병아리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이불을 수입해 가지고 덮어 써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생명에 대한 도전으로 이 프랑스의 행위예술가도 세계적인 행위예술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웨이치라고 하는 역시 프랑스 디자인인데요. 이 네 발로 염소가 되고자 해서 자기는 염소가 되고자 해서 염소의 네 다리를 디자인 고안해가지고 염소를 어떻게 하면은 이 네 다리로 살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공을 들여서 디자인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리 만든 내 다리를 차고 염소 농장에 찾아가서 염소와 같이 한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보름쯤 지나니까 염소가 자기한테 다가왔길래 주인한테 이제 염소가 나를 물리하지 않고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자 이제 비로소 당신은 이제 염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염소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 이후 이 트웨이츠는 알프스 산맥도 이렇게 네 발로 등장하고 해서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트릭 스앱터과 로버트 에드워즈는 1978년도에 이렇게 시험관에 정자, 난자를 넣어서 수정시켜서 다시 자궁에 이식시켜서 시험관 아기를 처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수정해서. 그래서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루이스 브라운인데요. 지금 현재 약 한
60세 정도 된 거, 60세 정도로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스트랩과 로버트 에드워드도 이 체외 수정에 대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다음에 영국의 존 거든은 자기 집 주변에 연구소 주변에 있는 개구리 알을 보고 신기해서 그 알의 그 까만 핵을 서로 바꿔치기 했더니만은 거기에서 그 무리에서 다른 개구리 바꿔치기 한 알의 핵의 그 개구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연구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 거든도 이 복제 기술에 대한 최초로 복제 기술을 실현해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진청에서는 한우의 복제 기술로 200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복제 송아지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러면 인공수정, 경제동물에서 인공수정, 또 사슴, 개, 고양이, 어류 이러한 것들도 인공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01년도에 사슴 인공수정 산업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슴 인공수정을 국내에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실현시켜서 꽃사슴에서 엘크 새끼가 태어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본 인공수정의 강의는 특히 학의 계절학기, 실무 교육을 겸해서 3주 동안 금요일, 토요일 각각 8시간씩 이렇게 해서 총 45시간 수업에 의해서 인공수정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실기,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학점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런 계절학기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에 수강해서 강의를 수강하면은 학점도 이수할 수 있고 실제 인공수정 기술도 손쉽게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교재의 수업 방식은 교재 순서대로 본문만 진행합니다. 생명공학 기초, 축산학 개론에서 이렇게 본문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도표, 그림은 교재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칼라로 강의하는 제시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축산계열 학생들의 진로 로드맵을 소개하면은 2021학년도 1학년들은 1학기, 2학기, 2학년들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때 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전문대학 학생들이 1학년 때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2학년 1학기 때 반드시 축산산업기술을 취득해서 2개의 국가 자격을 취득해서 26학점을 취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편입시험이라든지 그다음 조기 취업이 가능해서 8월달에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를 안 다니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학점을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진로 로드맵을 잘 작성해 가지고 준비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성공된 전문학교 졸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신분에서는 전문대학 학생 신분에서는 좋은 결심은 나를 칭찬하자.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똑같은 학비를 내고 어떤 학생은 전문학사 자격도 못 따고 졸업하며 어떤 학생은 전문학사 자격도 빨리 따고 조기 취업으로 돈도 빨리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펙이 오히려 크게 유리하지 않는가. 이러한 국가 자격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면서 2개의 자격, 축산 산업기사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을 2가지 다를 응시해서 취득하면 26학점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학점을 따지 않아도 수박 먹고 조기 취업해서 8월부터 봉급받고 학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결심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은 학위 미취득에 연계되기 쉬워서 취업 수준이 나중에 낮아집니다. 그다음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하는 것, 돈도 많이 벌지 못하게 되면서 나이만 더 늘어나게 되는 형국이 되는데요. 학비를 휴학하는 것도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낮아도 무방하다는 생각, 부모 승계로 국가에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타 과목 학업 소홀은 학비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는 결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축 인공수용사 및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1억 원 보험가입과 같습니다. 언젠가 보험에서 그냥 돈을 보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수정사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창업에도 유리하고 취업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우수 한우, 최우수 젖소, 최우수 사슴, 명견 출품 농장에 도전해서 3 내지 5년 이내에 이러한 최우수 한우, 젖소 이러한 것들을 인공수정에서 계획 번식으로 생산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체 품종 개량이 되어지고 품평의 최우수 종축이 생산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녹두 당진보다도 쉽고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 이상의 기술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수정 자격은 10학점이 인정되어지고 축산산업기사와 연계해서 취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산업기사 준비에도 아주 유리하다. 약 한 70%가 거의 같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자격을 취득하면은 축산산업기사도 거의 취득하기 아주 유리하고 쉽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 자격, 가축 인공수정자 10학점, 축산산업기사 16학점으로 학점 대체 가능한 이러한 국가 자격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 전략은 본인의 스펙을 향상시키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어서 취업 대상 회사에 걸맞는 자격을 제시해서 조기 취업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기 취업은 틈새 시장을 공략함으로 가능한데요. 어느 직장의 고용주도 인력 증감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부적절한 사원을 교체 또는 사시 확장을 위한 신규 임용, 정년 대체 등 인력 조달 및 구조 조정 고민이 늘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자기 이력서를 먼저 제출해서 자기가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과 관련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졸업 후에 인공수정 관련된 연구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공 심화 과정 현장을 통해서 국립축산과학원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반려동물 경매장, 카페, 학술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인공수정과 관련된 이렇게 연구 스펙도 쉽게 쌓을 수 있다. 다음에 단기간 연구로 연구 스펙도 갖추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로 여러분들의 수익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조직이나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울 호서 전문학교 재직 중에 전문학교에서 국내 전문 학술지에 논문도 발표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 관련 기술을 연구 지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수정의 목적과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인공수정은 이렇게 치아와나 세인트 버나드 세인트 이렇게 자연적으로 교배할 수 없지만 인공수정으로는 둘이 교배해서 두 품종의 유전자를 반반씩 가진 새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수정 기술은 종 보존, 복원, 개량, 신품종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이러한 인공수정은 사실은 모체 효과를 이용해서 새끼를 작게 낳거나 크게 낳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곰에 이어서 호랑이인에도 인공수정으로 태어났고 세계 최고 가격 고양이도 인공수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고양이가 삭과 같은 야생 고양이과의 동물과 교배하면
삭과 같이 목이 길고 점박이 고양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사자개도 이렇게 한 60억 되어지는 이러한 사자개들도 인공수정에 의해서 더 크게 정식시킬 수 있고 또 생산해낼 수,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이것도 한 12억, 25억 하는 염소들인데요. 이런 염소들도 인공수정에 의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런 염소도 생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수정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특수 우수견, 미용 우수견, 훈련 우수견, 그 다음에 특별한 우량 특수동물, 종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시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우수견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 관련된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사람의 피임법은 아랍의 낙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낙타의 피임법에서 발정, 유도, 피임, 중성화 기술을 착안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000년 전에 아랍에서는 이런 낙타 사하라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낙타 행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런 낙타 행렬에서 암컷 낙타가 발정이 오면 이 상품이 다 어그러지고 이 행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폐해가 굉장히 컸더랬는데요. 아랍인들은 3000년 전경에 낙타를 발정이 안 오도록 하는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이 낙타 자궁에 살구실을 넣어가지고 낙타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보름이나 한 달 또는 그 이상까지도 발정이 안 오도록 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피임을 실현하였더랬는데요. 이 기술은 사실 3000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기술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임법, 패서리 또는 누바링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사람의 피임법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본인도 2013년에 이 링사이드라고 하는 발정 유도 장치, 즉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피임을 했다가 꺼내면 발정이 오는 이런 장치를 특허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작 검사 기술, 그 다음에 메칠렌 본류를 이용한 정액의 유관적 성능 검사도 이렇게 발명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쏘기도 되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맛없는 반찬을 상추에 싸서 이불 속에 먹는 것,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부가 낚시 미끼로 속여 고기를 잡는 일, 즉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는 일.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속여도 된다. 근데 요즘 사람의 지혜가 너무 많아져서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혜가 많아지면 오히려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많은 물고기들이 사람의 지혜에서 어떻게 도망가고 숨어들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어지러워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 오는 날 나무를 속여 옮기 심는 일, 식물이나 묘종, 나무 이런 것들을 비 오는 날 옮겨 심으면은 나무가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자기가 긴장을 하고 뭐 이렇게 태풍이나 바람에 이렇게 견뎌낼 것만 공략합니다. 옮기 심는 걸 잘 모르고 햇빛이 쫙 나면은 물이 빠지고 하니까 옮기 심는 걸 모르고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에 묘종을 옮겨 심거나 나무를 옮겨 심면서 나무가 잘 살아남도록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해도 좋다. 다음에 인공수정으로 속여서 아무것 모르게 임신되도록 하는 것도 개량이나 종족 번식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여도 되는 네 가지째 그림, 네 가지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꾼이 마진 없다고 싸게 파는 것, 이것도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여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애정시각 인공수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인공수정이 단순히 발정이 오면은 수정 적기에 맞춰서 인공수정하는 기술을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좀 더 이제 산업적으로 또는 규모화 있게 이렇게 하려면은 인공수정 기술도 발정이 올 때마다 수정시키는 이런 자식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발정이 오도록 해서 적극적인 인공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획된 생산, 그 다음에 인공수정의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번식 경영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정시각 인공수정 방법은 같은 예를 들면은 매월 월요일 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달은 발정 애정으로 모아놓은 GNR치를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PF를 놓고, 셋째 주 둘째 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둘째 주 목요일 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수정시키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는 발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룹으로 발정이 오도록 하는 이런 인공수정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술로 인공수정 해낸다면은 더 전문성이 높은 수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 발정 유도 방법은 프로스타글란딘을 1회 주사법, 2회 주사법으로 발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처리한, 질내 삽입법에 의한, 이렇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방법인데요. 이런 사이드 플러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프리드, 이런 여러 가지 팻사리 이런 것들은 질내 삽입 장치를 이용해서 발전을 억제시켰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발정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내 삽입 장치를 이렇게 삽입해서 발정을 유도시킬 때는 반드시 질내에 이 장치가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전정이 취되어지면 오염되기 쉽고, 오히려 생식기에 대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오염물질이 침투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도 계급부를 지난 질내에 이 장치가 반드시 위치될 수 있도록 꼭 주의를 요해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갱구식 먹이서 할 수 있는 이런 발정 유도 방법도 있는데요. 이 MPA, MGA 이런 것들을 사료에 섞어서 7 내지 14일 동안 먹이면은 중단 한 1호부터 발정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경구 투여 사료에 섞어서 넣는 것들을 사슴에 적용시키면은 사슴 낙각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슴의 사슴 뿔의 녹각화되어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은 사슴 녹용 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DS 합성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해서 착상이 안 되도록 하는 해서 하는 임신 유도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재로는 사람의 노레보라고 하는 이거는 착상을 지연시켜서 이와 같은 지연시켜서 임신 피임을 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란 동기합 방법, 앞서 말씀드린 GnRH, PGF2알파, GnRH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애정시각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모화 또는 애정시각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정란, 체란 및 이식 방법도 여기 소개해놨는데요. 우리가 소 인공수정뿐만 아니고 소수정 이식도 인공수정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오히려 인공수영도 하면서 소수정란, 체란, 이식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술을 갖추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정액 채취 및 제조, 소정액을 인공지뢰에 의한 정액 채취를 해서 정액을 채취된 정액은 희석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액 스트로를 50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결정액 융해 및 장전 정액을 꺼낼 때 융해시킬 때의 요령들입니다. 이렇게 37도에서 20초간 융해시켜서 물기를 닦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기포 있는 여기를 위에서 잘라 절단해서 스톤에 장전시켜서 스톤 주입기에 장전시켜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융해 요령을 익혀야 됩니다. 이런 방법은 여기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장전, 융해된 정액을 장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장전하는데 실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소 인공수는 해부 상식이 되겠습니다. 소 이렇게 골반 위에는 아래는 생식기, 위에는 직장만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직장 내에 손을 넣어서 자궁 경관을 잡고 주입기를 삽입시켜서 인공수영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수영 기술을 더 전문성 있게 하려면은 소위 난소의 변화도 여러분들 촉진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소위 난포 낭종, 황체 낭종 또는 배란 직전의 난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는 임신까지도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난소 변화도 촉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그렇게 되면은 인공수영뿐만 아니고 수영이나 이식까지도 여러분들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생식기 내 정액 주입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여러분 직접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인공정액 주입 요령은 말씀드렸듯이 생식 해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직장 내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주입기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경관 입구 경관을 통과시켜서 자궁경관 신부에 정액을 주입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해 두었다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쉽게 표현해야 실기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소인공수영시 자궁경관 신부 주입법은 직장질법, 겸자법, 질경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이거는 산차가 많아가지고 경관이 이렇게 복부로 하강되어진 노산후 이런 데에 쓰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가 처음에 인공수영 할 때는 질경법으로 해서 질경에서 경관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주입하는 이런 인공수영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화상인식 주입기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인공수영이라든지 수영 이식을 도입할 때 직접 해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영 수영 이식 기술 기자재 드립니다. 이는 개, 돼지 수영난 이식, 체란, 정액 주입, 그 다음에 소, 인공수정 기구, 그 다음에 수영난 이식기구, 그 다음에 돼지 정액 주입, 수영난 이식기구, 그 다음에 발정 동기화
하는 것, 혈중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체란하는 것, 그 다음에 정액 희석액, 윤활제, 그 다음에 호르몬제, 그 다음에 정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자들을 잘 활용하거나 유심히 이해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어떤 동물에서도 인공수정이라든지 수정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인공수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지 인공수정은 부동 자세 발정 확인이 필요한데요. 부동 자세 확인되어지면은 이렇게 이런 요령에 의해서 대지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이게 잘 설명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눈을 감고 설명할 수 있다면은 대지 인공수정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들의 발정 확인율 높이는 방법. 그래서 1회씩 돈방에 근접한 복도에 수컷을 옮겨서 발정 확인율을 높이는 것이 수태를 높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물론 돼지도 이렇게 발정이 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서 수행시킬 수도 있지만은 돼지도 이와 같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만 수정시키는 이런 인공수정 기술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주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정시키고 수요일, 목요일 날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간 관리 체계의 인공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란, 그 다음에 모돈의 상태에 따라서 후보돈, 그 다음에 경산돈, 그 다음에 노산돈, 한 번 수정, 정상이 두 번 수정, 그 다음에 후보돈은 세 번 수정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공수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산자수도 높게 하고 수태율 높은 두 가지가 다 높은 새끼도 12마리 이상 수태율도 95% 이상 되어지는 인공수정 기술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인공수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애정시각 인공수정, 즉 돼지 애정시각 일괄 인공수정입니다. 그래서 후보돈, 임의의 경산돈을 이후 모돈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정되어지는 때에 맞춰서 동시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기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돼지도 매주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 인공수정으로 전체를 번식시켜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 실기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실기는 이렇게 발정 현상 및 탐지 유도 수정 적기 10점, 그 다음에 동결적인 융해 및 액상적인 사용 방법 20점 이렇게 배점이 쫙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기억하고 답변을 스스럼없이 해낼 수만 있다면은 인공수정 실기 점수도 높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작성한 인공수정 실기의 질문사항, 그 다음에 답변사항들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증의 검사 요령, 주입기 장착 요령, 소정액 주입, 대지정액 주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은 인공수정 실기에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기 평가는 소인공수정을 감독하는 감독관 1, 대지 인공수정 기술을 감독하는 감독관 2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소인공수정에 대해서 먼저 실기를 보고 나면은 자리를 바꿔서 대지인공수정을 다시 받게 되고 대지인공수정 한 사람은 소로 이렇게 바꿔서 실기를 진행합니다. 약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 제가 실기 테스트 예시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감독관들이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쓸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실기 60점 이상을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자수를 카운팅하는 것, 그다음 대지인공수정 요령, 소인공수정 요령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힌다면은 인공수정 실기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람은 번식 전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수
품종 확보가 관건인데 여러분들이 생산 내거나 확보해서 인공수정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은행을 통한 지속적 정액 공급이 유전자 공급 구축이 필요하고요. 인공수정사 및 번식 전문가가 고소득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해외 진출 산업으로 이 인공수정사가 아프리카, 케냐나 우간다, 남미야, 과테말라 이런 데 진출해서 여러분들의 고소득 1년, 2년 일하고도 큰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영업이나 창업으로도 유망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끼리 인공수정, 예를 들면 코끼리 인공수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코끼리 인공수정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코끼리 인공수정도 독일의 수의사는 1년에 코끼리 인공수정을 한 3마리쯤 하고 자기가 1년 내내 먹고 살만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끼리 인공수정이라든지 낙타 인공수정 이러한 것들 도전해서 말 이런 인공수정에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는 적용을 통해서 익숙해낸다면은 그런 전문 수정사로서 여러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수정사가 되면은 소뿐만 아니고 다른 특수동물도 관심을 가지고 인공수정 기술을 개발해내거나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소득 사선도 인공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2007년도에 사슴 인공수정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그 직전에는 캐나다 젊은 인공수정사가 우리나라에 2사람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한 1000여 마리를 인공수정하고 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처럼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소, 낙타, 말 이런 거 인공수정 해주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전문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개, 고양이에 대한 인공수정도 여러분들이 적극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은 교수님이 쓴 책인, 본인이 쓴 책인데요. 이누리의 반려동물, 애완동물학을 여러분 들어서 개, 고양이 또는 특수동물, 반려동물도 인공수정하는 그런 기술을 약간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인공수정 기술을 더 넓혀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모든 경제동물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공수정하면서 우수한 종축 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희석 처리 및 동결 처리 방법도 여러분들이 구현해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배적기 판정 기술 확립이 필요하고요. 질 상피세포 검사라든지 배란 여부 확인 이런 것들은 좀 더 실력 있는 수정사가 갖춰가야 할 노하우들입니다. 그래서 수정사가 어렵다면은 수의사가 어렵다면 수정사가 되자. 평생 기술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도 따고 인공수정 전도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공수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